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33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근데 칸트 코너에서 이렇게 헤겔 번외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칸트와 헤겔이, 어떻게 보면 동류라고 봅니다. 물론 헤겔이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를 끌어들여서 칸트 철학을 조금 이제 해체하는 지점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겔이 그가 말년에 이제 베를린 대학의 총장까지 위치하고 정말 그 당대 최고의 그 거물급 철학자로서 발돋움을 했을 때도 칸트의 철학 자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변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철학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구축시켜 준다. 그것은 칸트 철학만한 지점이 없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또 이제 그 당시에도 요즘 학생들이 있었겠죠. 요즘 학생들은 너무 칸트를 안 읽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또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죠. 또 노인이 된 헤겔이. 그것은 칸트가 사실은 선엄 철학, 자아라는 영역이 자연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대상과 구별된 채로 존재하는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자성의 원리가 경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영역이라는 점을 자연으로부터 떨어진 채로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형태로 구축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칸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위대함을 헤겔이 봤던 것이고 헤겔이 이러한 칸트 철학이 가진 고유한 자아가 경험적인 대상의 절대적인 가능 조건으로서 경험을 가능케 하는 최종 근거를 정초할 수 있는 고유한 지점이라는 점을 발견했다라는 점에서 헤겔은 칸트의 철학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칸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선엄 철학의 특징, 트랜센덴탈 필로소피, 이 선엄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근거로 해서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범신론이라든지 모나드를 토대로 한 철학적 체계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조금 전설의 책 비슷한 데놀리학, 데노, 전설의 책 비슷한 책 데놀리학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 데놀리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과하게 이제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할 생각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번잡스러운 책인 건 사실이어서 정신현상학도 마찬가지지만 해결은 항상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점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트 코너에 조금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방식이 저도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외편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이 논리학이라는 책은 결과적으로 사변적인 영역에서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그림자의 영역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세계 창조 이전에 신의 세계 창조 이전에 신의 머릿속을 서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 데놀리학에 깔려 있거든요. 그럼 신의 머릿속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헤겔은 데놀리학의 서문에 신의 세계 창조 이전에 신의 머릿속을 서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사실은 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라고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이 있고 신 즉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연 즉 신. 자, 이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랬을 때 신즉 자연인데 해겔은 신즉 자연이면 신이 곧 신이고 자연이 곧 자연이다. 뭐 이 얘기도 되지 않겠니? 이런 지점을 저는 상정을 했다라고 봐요.
자, 헤겔이 설명하는 절대지, 자아가 있고 타자가 있고, 이 절대지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타자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지점이 절대지의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타자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 이것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 자아와 타의 관계가 그 구별이 없어진 평형 지점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러한 절대적인 평형 지점에서 헤겔은 논리학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절대지의 지점이 있고 스피노자 철학의 신즉 자연, 자연 즉 신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런데 헤겔이 바라봤을 때는 스피노자가 신과 자연과 신이 절대적인 긍정의 양태로 구별될 수 없는, 구별이 되되 또한 그것이 이미 지향돼 버린 속성의 그 자체가 이론론적 체계에서 고유하게 갇혀 있다라고 헤겔은 파악을 했죠. 그러면 헤겔이 파악을 했을 때 스피노자의 이러한 철학에서 신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세계 창조 이전의 신의 머릿속을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절대지의 영역에서 도달한 우리의 지의 영역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은 그것이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찰스 테일러 같은 해결학자는 뮌헨하우저 백작이라고 굉장히 그 허풍선이 백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뮌헨하우저 백작, 테리 길리엄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또 이걸로 영화로 만든 것도 알고 있는데, 허풍선 백작으로 아마 유명한 그런 백작인데, 헤겔의 이러한 대논리학을 통해서 세계 창조 이전의 신의 머릿속을 서술하겠다. 절대적인 척도와 범주들의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연관성, 타자 연관성을 통해서 절대 이념에 가닿겠다라고 하는 헤겔의 이러한 시도는 정말 뮌헨하우저 백작과 같은 허풍선이 노름이다. 저 찰스 테일러는 헤겔리안인데도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도대체 논리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점도 굉장히 지금 논의가 많이 활발히 논해지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논리학의 체계에서 성립을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지점은 상당히 좀 아리송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비토리오 회슬레 선생 같은 경우는 헤겔의 논리학을 예술학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헤겔의 논리학에서 지시하고자 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절대 정신, 절대 이념의 자기 수로로서의 영역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의 문제인데, 이 수로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가 예술 종교 철학으로 구체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술 종교 철학으로 구체화가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범주적인 최종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마련을 하느냐라는 문제로 봤을 때는 논리학의 체계 자체를 통해서 범주의 최종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 절대 정신 혹은 절대 이념이 어때요? 절대 정신, 절대 이념이 자기 자신을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철학의 영역, 실정 철학의 영역을 수로화하는데, 그게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념이 자기 자신을 포착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형식 근거가 다른 학문의 가언적 성격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거역 불가능성의 영역, 그리고 절대적 자기 지시성의 영역을 스스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지점을 논리학으로부터 헤겔이 정초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자기 지시성과 거역 불가능성은 신의 머릿속을 서술하겠다는 이러한 용감한 철학적 도정 작업이 없으면은 조금 힘든 일이었다. 헤겔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겔 선생은. 자, 그럼 조금만 읽어볼게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그렇게 많나? 아니면 코너를 하나 만들지 왜 저런 이야기를 칸트에 낑겨서 얘기를 하나? 저도 좀 부담돼서. 그리고 코너가 그냥 이렇게 칸트 코너가 또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또 만드는 이렇게 유튜버의 입장에서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시리즈로 아 내가 이렇게 또 떠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막 해겔 데놀리아 파트로 나누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끊어야 그러니까 끊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해겔 선생의 단점이 뭐냐면은 아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말도 많고 그 말을 또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또 묵직묵직하기 때문에 또 그냥 넘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좀 끼워 넣겠습니다. 자, 해겔의 데놀리학의 본질론은 해겔이 특별히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의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며 비판하는 논증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본질론의 전반적 구성에 대해서 다시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해겔은 데놀리학, 객관논리의 두 번째 영역인 본질론에서 본질의 규정을 존재론과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존재론에서의 규정은 순수 존재와 순수 무의 직접적 통일이라는 모순에 기인한 발생론으로 인해 자체 내 모순을 지닌 현존재가 타자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던 것과 다르게 자, 이 지점이 참 존재론을 관통하는 지점이거든요. 아, 안드레 내가 이거 뭘 썼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사인 피어 안드레스. 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핵의 그 존재론의 핵심이에요.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를 부정적으로 타자를 밀쳐내면서 그 밀쳐내는 과정으로 그 외면성으로부터 정립된 것이 존재론의 특징이에요. 사인 피어 안드레스.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것이 존재론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의 자발성으로 내가 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론에서는 나의 존재의 정립은 다른 것과의 충돌 과정을 통해서 정립이 된 것이 존재론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나드와 비슷하죠. 저번 시간에 했던 모나드는 상호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존재론에서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나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차이와 다른 것과의 충돌을 통해서 내가 정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사인 피어 안드레스.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게 존재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본질론은 뭐냐? 자, 이 본질론에서 사실은 해겔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드러나며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와는 다른 해겔의 색깔이 발현이 되죠. 자, 본질론에서는 본질의 규정을 존재론과는 다르게 정의한다. 존재론에서 규정은 순수 존재와 순수 무의 직접적 통일이라는 모순에 기인했어요. 존재 이꼬르 무고 무 이꼬르 존재다.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모순이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건데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의 직접적인 통일로 인해 발현이 된 게 현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인간은 살고 있지만 인간은 죽어요. 그러면 삶과 죽음이 한 몸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 현존재는 인간의 실존성에 대한 철학적 메타포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자, 자체 내의 모순을 지닌 현존재가 타자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던 것과는 다르게 본질론의 규정은 자신과 스스로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 벳사용 부정적 자기관계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존재론에서는 직접성이 존재의 무규정성으로 말미암아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면 본질론에서의 부정은 부정의 부정 자체의 직접성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부정이 부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정이 부정했으니까 어때? 동일하죠. 부정이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동일하지. 근데 부정이 부정을 하면 뭐가 생겨날까요?
차이가 생겨나겠죠. 기존에 부정했던 것과는 다른 부정이 또 하나가 차이로서 형성이 될 거잖아요. 여기서 구별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의 직접성은 순수한 본질이 부정의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본질 자신을 구별하는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이 자기를 지시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이 자기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구별하는 운동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차이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자, 들레즈랑도 비슷하지 않나요? 차이와 반복. 들레즈의 대표적인 주저죠. 차이가 났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있고 주체의 반대편을 튕겨내면서 다시금 차이가 진 대상을 산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 또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들레즈는 차이 대 반복으로 빠진 거고, 헤겔은 어때? 차이 대 그래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지점이 있다. 부정적 자기관계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 아니, 묘사가 아니라 정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존재론에서의 부정은 무규정적인 존재. 규정이 없으니까 그 무규정을 부정하는 관계에서 적용이 됐다면, 본질론에서의 부정은 뭐야? 본질이 부정이 부정과 자기 관계하니까 어때? 문제는 순수한 네가지온, 순수한 부정성의 문제로 치환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요. 진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신다면. 세계 창조 이전에 신의 머릿속을 서술하겠다는 대단히 용감하면서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허풍쟁이 같은 그런 발언을 한 헤겔의 문제적 저작, 데놀리악, 순수한 개념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절대 이념에 도달하고, 그 절대 이념이 어떤 식으로 역사와 그리고 자유의 자기 전개, 그게 역사죠. 그리고 예술, 종교, 철학의 가언적 성격을 벗기고 자기 지시적이며 거역 불가능한 최종적 이념을 어떤 식으로 정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대논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존재론과 본질론 조금 이어나가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